대표가 1일부터 4일간 여름휴가를 간대요. 내일부터네요. 네. 방송 시점에. 가야지. 진짜 저는 이제 새날이 올 때까지 정식 휴가를 갈 생각은 없고요. 주말에 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만. 그러니까 안 쉬니까 고장 나잖아요. 아니. YTN이 안 쉬니까 씨발놈들이. YTN이 안 쉬니까 우리가 방송 어떻게 해요? 네, 이재명 대표가 휴가 가는 건 이해해줘야죠. 당 대표가 휴가를 가야지 당직자들도 맞아. 휴가를 갈 수 좀 있습니다. 가야 됩니다. 네. 그래 일부러 가는 거예요, 진짜. 예, 예. 8월 1일부터 1, 2, 3, 4 가는 건데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읽을 책 이게 이제 그 당대표 정무조정실 이런 데서 이제 나와요. 대략 요건이. 이 책을 읽는다 그러죠. 일단 난세일기. 이게 이제 도울 김용욱 선생의 난세일기. 이거 하나 읽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상헌 지음 같이 가면 길이 된다. 요거는 평산마을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해준 책이라 그러죠. 읽는다 그러고 하나 더는 DP 시즌2 본다. 아, 이건 되게 재밌는데 이거. DP 시즌 1은 시즌2. 보셨다는 이야기죠. 네, 네. 저는 봤습니다. 시즌 2. DP1 안 보신 네. 분들 진짜 추천드리고 우리 정약용의 6대손 정혜인이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정혜인은 또 이 동네 살아요. 아, 그래요? 지연.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김기현이가 무슨 책을 읽는다 그랬지? 기본소득 반대? 네? 기본소득 비판. 기본소득 비판? 책을 읽는다고요? 나는 김기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아니 그 책 안 읽는다는 읽어봤어. 얘기는 안 했습니다. 가져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휴가 갈 때 가져갈 책. 라면 끓여서 이때다 깔 책으로. 그 베트남으로 휴가 간다고 하죠. 네, 팔자 좋습니다. 네, 지금 때가 어느 때. 그리고 김기현이요? 네. 그리고 여기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가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윤석열이 책을 읽을 거란 생각은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야, 술 진짜 원 없이 마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바쁘면은 책 같은 거 읽을 시간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지. 그러면 이게 휴가 같은 데 가서 이제 망중한이라고 하잖아요. 좀 시원한 그늘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게 문 대통령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지. 이제 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네. 이제 안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고 노안 때문에 그러신 거죠? 노안 때문이죠. 네. 가까운 게 잘 안 네. 보이니까. 그런 책 하나만 저기 보람 PD 내가 보낸 거 하나만.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책이 하나 있어요. 무슨 책이냐면 미안해요 이재명. 개딸이 처음으로 이재명에게 전해준 말 미안해요 이재명.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는데 딸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. 아빠는 딸의 첫사랑이다. 야 무슨 카피가 저렇게 달달해요. 어글어글거려. 이런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. 저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썼다는 그거 있잖아요. 뭐 가까이 다가오지 마 사랑해 버릴 거야. 뭐 이런 그런 느낌. 어쨌건 책은 이제 그렇게 읽는다 그러는데 뭐 책 읽을 수 있고 뭐 책 읽으면 좋은 거겠죠. 근데 이 문제는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던 얘기 잠깐만 한번 해보려고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의하면 이렇게 좋은 만남일 수 없다. 그러니까 워딩만 갖고 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 화합을 위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. 이재명 대표가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. 뭐 이런 맥락이에요.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서로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화합의 상징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저 사진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너무 환하게 웃으셔서 참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낙연 안 우는데. 기본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왔잖아요. 그럼 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. 저는 이낙연 대표의 생각을 하나 바꿨으면 좋겠어요. 그 행사가 잘 끝났든 안 끝났든 상관없이 개딸 언급에 대해서는 팩트를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개딸 악마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딸 악마화를 번인시키고 있는 거야. 네. 개딸이 예를 들면 중년 아저씨들만 가서 뭔 집회를 해도 개딸 집회라고 하고 개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. 네. 누구한테 쌍욕 문자 보내는 사람이 아니야. 저번에는
개딸이 아닌 민주당 당원도 아닌 사람이 뭐 욕설 문자 보냈다는 그 이야기 한번 들으신 적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거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비명계한테 욕설 문자 보낸다 같은 저 주장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. 지금 정확한 어떤 정보 습득이나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했던 그 지지 집단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. 근데 사라졌으면 사라졌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크다라고 하더라.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요.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의 윤리 회복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. 근데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이낙연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쉽게 표현하면 갑이잖아요. 갑. 그렇다 보면 만났는데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랑해요 알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저는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마무리 하나 하고 가려고 그래요.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.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낙연 지지자들한테 있는 건 맞아요.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낙연 대표한테 있다. 지금 개딸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똥파리, 극문 똥파리들은 개딸이 사실이라고 해도 비교 안 될 만큼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. 그럴 때 그 똥파리들한테 자제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용해 먹었던 분 입장에서는 저런 말 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번에 왜 민주당에서 징계한 당원 하나 있어요. 그 당원 어떻게 이용하셨는데요? 그게 소위 말하면 걔가 똥파리예요. 걔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. 이재명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대선 때 포함해가지고. 이 결혼식 할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더 알려주신 분들이 다 이 결혼식에다가 저는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뭐 집안에 제가 이 방송 10년 동안 집안 행사도 없긴 했지만 저런 거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. 제가 누구라고 저렇게 뭐 대선 경선 때 저희랑 같이 돌아다니고 그 애들이 뭘 했냐면 이재명 자체를 악마화에 앞장섰던 애들이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제 요청한 적 있습니까? 결국 쟤들이 윤석열 지지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내가 이낙연이라면 내 측근 정운현 포함 윤석열 지지한 거에 대한 반성 안 합니까? 이재명 악마화 끝에 내가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이재명을 지지 못한다는 명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지지한 거 아니에요.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. 그러니까 푸나님이 점잖은 표현으로 악마화라는 세 글자로 정리를 했지만 사실 그걸 입으로 옮기기에도 겁날 만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들을 막 다 쏟아냈었거든요. 무슨 찢어버리네, 뭐 섞어버리네, 돌려버리네. 그런 표현으로 진짜 극렬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척 하다가 지금은 다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? 그러니까는 이낙연 대표는 그 당시에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.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. 예.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거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. 여러분들은 이낙연이 저렇게 말하면 마치 개딸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문자를 비명계 의원들한테 막 보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어불성설이고요. 문제는 이런 면도 있다는 건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. 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가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분열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보고요.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10월 퇴진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장성철이 저런 말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되시는 게요. 쟤는 그냥 방송인이잖아요. 무슨 공론센터 소장이라고 그냥 방송인이어서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갖고 와가지고 민주당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. 저 K의원이 김두관이잖아.
김두관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.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 뜻으로 모았다.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. 제 방송하는 수준 저보다 훨씬 떨어지는 애예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던 배경이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뭐 20% 초반으로 나왔다.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 당 쪼개지겠네, 뭐 대표 물러나겠네. 그를 자기들의 어떤 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.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지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저거는 이따가 정청래 의원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물어볼 텐데 저게 갈라치기인 거예요. 이제 김두관 의원이라고 딱 지칭까지 했는데 그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원내대표 물어보니까 김두관이 압도적 1등이에요. 근데 김두관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표가 거의 없었죠.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 이재명 대표가 야, 다 김두관 찍어 하면 찍습니까?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.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. 지지율이요.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70%, 어떤 경우는 80%.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되고 지금 가장 압도적인 대선 주자가 있는데 이재명 흔들어가지고 공천 어떻게 잘 받아볼 생각으로 총선 전에 흔들어서 10월 달에 11월 달에 낙마시켜가지고 나는 공천 받겠다는 속셈은 아닐지. 그거죠 뭐. 근데 이제 본인이 종로에서 그 쇼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누가 본인을 그 사람을 믿고 더 이상 표를 주겠습니까? 근데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보시다시피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이 정도면 누가 누구와 사진을 찍었을 때 더 효과가 나느냐. 77.77%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냐 아니면 대선 경선에서 참패한 사람이냐 둘이 같이 사진 찍었을 때 누가 이득입니까? 근데 만났을 때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자기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코웃음치게 만든다는 거죠. 이낙연 본인 자체가 선후 관계나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갯딸 같은 이야기 할 때 다 알면서 저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떤 면으로는 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그 편향되어 있는 자료만 보여줘서 이 사람이 판단을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 자체는 본인이 팩트체크를 하는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 흔드는 건 유일하게 갤럽이에요. 갤럽. 갤럽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뒤지는 걸로 나오면 봐라.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런 개소리 하는 거예요. 이런 건 있지. 이재명 대표를 2번씩이나 우천 수년을 시켜. 프로야구도 아닌데. 수년을 시킨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흔쾌히 손 안 내미는 느낌을 줘. 그런데 정치 저관여층들, 고관여층 아닌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전화 상담원이 막 끌어. 선생님 저한테 2분만 이렇게 끌어요. 그 여론조사하고 자동응답은 민주당이 다 압도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? 최소한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을 평균치라도 내봐야 되잖아요. 나 다 내봤다. 이달에 나온 여론조사 내봤다.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평균 7% 이상 앞섭니다. 근데 얘네들은 필요할 때 갤럽만 갖다 쓰는 거예요. 전화 면접, 정치 저관여층들이 대거 투입되는 거기다가 보수가 한 100명쯤 많이 답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자, 22대 총선은 이재명 체제로 무조건 가야 된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